나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다. 가족과 떨어져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는 삶은 나에게 자유와 동시에 약간의 외로움을 주었다. 하루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낯선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는 없었고 단순히 내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얇은 종이에 조심해라는 단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머리 한편에서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방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겨우 잠이 들 무렵 어렴풋이 사람의 숨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잠결인지 환상인지 모를 일이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려 할 때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으려는데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놀란 마음에 곧바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며 되려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일상을 보내야 했다. 어느 날 친구와 늦은 저녁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내부가 어쩐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이 미세하게 이동한 것 같았다. 또다시 경찰에 연락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밝혀졌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귓가에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잠에서 깨어나 벽 쪽을 바라보니 한 명의 남자가 내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놀라서 창문을 통해 급히 도망갔다. 경찰이 그를 잡기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는 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 몰래 들어와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수배된 인물이었다. 경찰은 그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내 주소와 일상이 적힌 메모가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다. 이 공포스러운 사건 이후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가끔 찾아오지만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려 노력 중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실화는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어보았다. 혼자 살고 있다면 항상 주변을 조심하고 위험을 예방하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로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근처의 어둠의 숲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된 숲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몇 대담한 사람들이 숲을 탐험하려 했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특히 밤에는 절대로 숲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도시에 지친 삶을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얻고자 이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도시에 있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마을에 정착한 수진은 마을의 노인, 할머니께 이곳저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어둠의 숲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고 금기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새벽 2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시간에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사방이 고요했고 가끔 불어오는 산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과 일부 생존 장비를 챙기고 어둠에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선 후 짙은 어둠과 나무 사이로 흘러가는 바람 소리가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숲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손전등의 빛마저 어둠에 삼켜지는 듯했습니다. 숲을 한참 동안 걸어 들어가자 앞서가던 길이 급작스럽게 끊어졌고 주위는 완전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몇 발자국도 채 안 갔을 때 손전등이 무겁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손전등을 두드렸지만 이내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숨을 고르고 눈을 적응시키려 했습니다. 멀리서 불확실한 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수지는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빛의 근원지는 작은 빈터였고 그곳에는 오래된 돌비석 같은 것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오래된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수지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석 주위에는 어린아이의 발자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숲 안쪽으로 가며 점점 사라졌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걷다가 멈춰선 순간 그녀의 귀에 무언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돌아가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석에서 등을 돌렸고 어두운 숲 속을 관통하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순간 숲속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숲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던 그녀는 숨이 차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을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지듯 마을에 도착했고 그제야 뒤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숲의 경계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숲속에 있었고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석의 문자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그 누구도 깨우지 마라. 그 길은 잃을 것이다. 잠에서 깬 수지는 이 경험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을 깨우지 않았는지 걱정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에 머무르며 연구를 했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숲에 갔던 일을 잊었지만 수지는 매일 밤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돌비석에 문구를 반복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욱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숲에 가지 않았고 수지는 숲의 비밀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수도 혹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둠의 숲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오직 그곳에 직접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외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을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밤만 되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숲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엔 수백 년 전부터 사람을 홀려 데려가는 귀신이 살고 있으며 밤에 숲 근처를 배회하면 그 귀신에게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언제나 밤이 되면 숲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늦은 밤 할머니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고생하시다가 급히 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험악해지고 있었고 마을 약국은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급해졌고 결국 숲길을 지나가야 더 빨리 약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을 의지한 채 수지는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숲의 어둠은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결에 스치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동물들의 발소리가 그녀를 덮쳐오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숲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거기엔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웅크린 채로 울고 있었고 수진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비어있는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진은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여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 내 친구를 찾고 있어. 순간 수지는 그 여자가 눈이 먼 채기를 잃은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말해준 어둠의 숲 귀신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길을 잃고 고통받는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중 어둠 속에서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귀신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수지는 여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찾아드릴게요. 함께 나가봐요.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울고 있던 여자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숲은 갑자기 길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길을 따라 서둘러 걸었고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는 밝은 달빛 속에서 환히 열린 숲의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자 그 여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원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영혼을 구했구나. 이제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찾게 될 거야. 그 후로 수지는 어둠의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숲을 지나면서 다른 길을 잃은 자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을 안겨주는 곳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 함께하는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랜 전설이 깨졌다는 말을 수진을 보고 덧붙이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길잡이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